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마치 이제 곧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것처럼 희희낙낙하는 모양입니다. 자, 윤 대통령이 빨리 끌어내려질수록 대통령 선거는 빨리 치러지고, 본인의 3심 재판, 이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면 지금 지지율로 보면 당연히 내가 대통령이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닥치는 대로 탄핵, 탄핵, 탄핵.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 수사의 키를 쥐고 있는 곳은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가장 빨리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사건은 선거법 재판입니다. 이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벌금형 100만 원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에 못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4월까지만 버티면 된다. 또 헌법재판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회가 3명의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아서 9명 중 6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추천하더라도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럴 가능성은 잘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또 그 뒤에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들이 계속된다면 헌법재판소는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과는 전혀 다른 진보 성향 재판관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수사의 핵심인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검사장은 지금 민주당에 의해 탄핵당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이 가처분 신청,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자,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검사장의 대반란입니다.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금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심판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역시 관건은 6명이 심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낼 수 있을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어제 발언한 것도 있습니다. 자, 지금 헌법재판소가 중요합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언제쯤 복귀할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이창수 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의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의 탄핵안은 제적의원 192명 중 찬성 185표, 부결 4표, 무효 4표로 가결됐습니다. 탄핵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이창수 지검장 등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한 것은 사실상의 정치행위라고 탄핵 사유 등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민주당의 이 사유일 뿐,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의 위증교사, 선거법, 대장동 등등과 관련한 이런 사건을 수사해왔다. 또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전주지검장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을 수사해왔다. 이런 것, 괘씸죄 때문이 아닌가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창수 지검장의 거취는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이창수 지검장을 포함해서 4차장 검사, 이 반부패 2부장까지 이렇게 직무를 정지시키자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지금 탄핵안이 처리되면서 이창수 지검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지검장의 직무대행은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대신 맡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이가 아니면 잇몸입니다. 자, 이창수 지검장은 탄핵안이 통과된 당일 중앙지검 차장검사, 부장검사들과 청사내에서 티타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검찰청을 떠나게 됐지만, 당분간 떠나게 됐지만 빨리 돌아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직무정지에 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헌재법 57조와 65조 각각 정당 해상심판과
권한쟁의 심판인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40조에 따르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주심재판관을 이미 지정했습니다.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했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은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결정을 떠나서 지금 이제 신속하게 이 문제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탄핵에 맛을 들였는지 탄핵 중독이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사들, 방송통신위원장, 또 이번에는 장관들, 법무부 장관까지 지금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인지 빨리 이창수 지검장은 돌아와서 이재명의 수사를 지휘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 다른 것보다도 선거법 재판 이거 빨리 하면 내년 4월 전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재판을 기피하다가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갈 자격이 없는가 하는 논란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재판, 이게 가장 빠른 결론이 날 수 있는 건데 이 2심 재판의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지금 질질 끌고 있다는 재판 지연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사건 재판입니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맡았는데 이건 맡으면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이화영이 1심 징역 9년 6개월형을 받았던 그런 재판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돌연 충격 행동을 했습니다. 이재명 변호인이 다시 대북송금 재판 법관 기피 신청을 한 겁니다. 지난번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구했다가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판사를 바꿔달라고 한 겁니다. 즉각 재판 절차는 중단됐습니다. 자, 이재명의 이런 태도, 지금 이 대북송금 재판은 대통령 선거 출마 시기와 관련해서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심 판결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려면 이건 뭐 어차피 내년이 아니라 2027년에 정상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열려도 그때까지 3심 판결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재판 지연 꼼수를 피우는 겁니다. 자, 지금 시민단체, 보수단체에서는 지금 이재명의 재판 지연 전술에 대해서 아주 센 비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이 설령 이 내년에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서 조기 대선을 치른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냥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전과자에다가 이렇게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재판을 질질 끌기 위해서 꼼수 쓰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아니 변호사 하나 제대로 못 구합니까? 돈이 없습니까? 재산이 꽤 될 텐데. 자, 어쨌든 이런 걸 보면 이런 것들이 결국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은 윤 대통령 계엄 국면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고 뭐 잘 나간다 보이는 게 없을지 모르지만 더불어민주당도 양식이 있는 정당이라면 이런 범죄 혐의자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와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당하는 이재명에게 대통령 후보 자격을 주어서 되겠습니까? 자,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게 법률적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이재명은 대선에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꼼수를 피우고 있습니다. 오늘 수원지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이 이재명 변호사가 오늘
이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지난 13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 11부 신진우 부장판사 법관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조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는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피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절차는 즉시 중단됐습니다. 법관 기피 신청의 경우 재판 지연 목적이 분명할 때 해당 법관이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판부가 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률로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1심부터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대략 2, 3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신진우 부장판사가 아유 이거 안 돼 간이 기각해도 또 2심, 3심까지 가면 시간이 2, 3개월 걸린다는 겁니다. 어쨌든 재판을 지연하려는 이재명 측의 강교한 술수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당초 17일 오전 10시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기일 일정을 정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법관 기피 신청 사유 등을 의견을 개진할 예정인데 사실상 재판 절차는 중단됐다고 봐야 됩니다. 변호인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준비기일에서 제기했던 재판부 재배당 요청 사유와 같은 취지로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변호인은 지난 9월 30일 무죄 추정 원칙에 전면으로 반한다 이런 이유로 재판부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냈다가 이거 킬됐습니다. 자, 지금 이 재배당 의견이 킬됐는데도 이번에 또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어쨌거나 시간을 길게 끌겠다. 그리고 내년 2월 법관 인사를 앞두고 또 이런 짓을 했다. 아무튼 이재명은 괘씸죄에 걸릴 만한 사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설령 이 법적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고 대통령 후보 자격을 얻는다 하더라도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게 맞습니까? 자,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은 원론적으로 모든 재판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 자신의 재판은 한없이 미뤄온 이재명 대표가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심리는 빨리 하라, 신속하게 해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는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최근 법무법인 건장 변호사도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633 원칙을 깼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재판은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 신속하게 처리하라. 웃기는 짜장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려고 얼음장을 놓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판단은 한덕수보다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상당히 더 수월하다 이런 것 같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정말 이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를 했던 그런 베테랑답게 이재명, 박찬대 민주당 협박에도 전혀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야, 여야 합의부터 해. 헌법재판관 추가 3명 임명 나 못한다 그때까지. 한덕수 대행의 부인까지 무속 운운하면서 공격하는 민주당. 정말 천박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한덕수 대행이 흔들리지 않자 이제는 한덕수를 탄핵시키고 그 다음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또 헌법재판관 임명을 협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하기 수월할 거라고 민주당이 판단했던 그 최상목이 방금 전 긴급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국무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낸 이 입장문.
민주당은 지금 당황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직접 입을 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만큼 오늘 상황은 급박합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다 하더라도 이게 200석 이상이냐 아니면 151석에서 199석 사이냐,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법적 혼란이 올 겁니다. 물론 결론은 헌법재판소가 내릴 테지만 헌법재판소 역시 6명의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뭐라고 했을까요? 이재명 정말 국가 비상 상황에 그저 대통령 선거 나가서 권력 한번 잡아보겠다고 이 짓을 하느냐, 이런 메시지가 녹아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방금 전 세종 정부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권한대행 체제에서 겨우 안정된 경제 시스템과 대외 신인도가 또다시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를 제고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 한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제거해 주시기 바란다며,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계속되는 탄핵 위험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국무위원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더 이상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만 몰두할 수 있게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제 여야 합의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면서 야당이 요구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자 민주당은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이게 200석 이상이 돼야 할 것인지 151석이면 가능할 것인지 해석이 분분하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아직까지는 뚜렷한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설령 151석 이상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하더라도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151석 이상이라도 일단은 직무가 정지되면 한덕수 대행의 자리는 경제부총리 최상목 장관이 대행의 대행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이유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역시 야 이거 안 돼, 헌법재판관 임명 안 돼, 그러면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고 그 다음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런데 이미 그때가 되면 국무회의는 성원이 안 돼서 내각 기능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바라는 것은 국가의 혼란 상태, 국정 마비 상태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최상목 부총리는 국정 컨트롤 타워의 부재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 안보, 국민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다. 이와 같은 혼란은 잠시라도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자, 오늘 상당히 최상목 부총리가 또박또박 이 이야기를 하자 지금 민주당은 거의 아수라장입니다. 이재명이 입을 직접 열었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 총리를 탄핵한다. 체포구금 실종을 각오하고 국회 담을 넘던 그날 밤의 무한책임감으로 어떤 반란과 역행도 제압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지금 이 국회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오늘 오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몇 표로 가결될 것인가, 이것도 주목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무효다 이렇게 맺힐 수 있습니다. 어쨌든 최상목이, 민주당이 믿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긴급 입장문을 냈습니다. 민주당 좀 제정신을 찾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